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서 컨설팅을 담당하는 문은정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금융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ETF 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 경쟁사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비록 경쟁사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서로 리스펙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서로 경쟁사 상품 중 이 상품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ETF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품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에이스 KRX 금연물 ETF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단일 자산에 대한 투자를 ETF로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물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KRX 금연물 ETF는 현물 투자 대비해서 세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또는 연금 계좌에서 이제 손쉽게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훌륭한 상품으로 만든 아이디어였고, 물론 금 실물을 사는 것보다 비용이나 편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커질 수도 있었지만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또 이제 구현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산을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금 투자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투자 자산이고, 최근에는 금 가격 자체가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단순 자본 차익만으로도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라이즈 AI 로봇 ETF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이어 로봇 산업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수익률도 타사의 국내 로봇 테마 ETF랑 비교했을 때 꽤 괜찮은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국내 로봇 산업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 종목 선정 시 매출 관련도 조건을 적용해서 산업 관련도가 높은 순수 AI 및 로봇 핵심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담아내는데요. 이를 통해 로봇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에 집중하면서도 반도체 및 전자제품, 그리고 바이오 산업 등 혁신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성장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품 기획은 너무 좋았는데 생각보다 히트가 좀 덜 된 것 같다. 우리 회사로 가지고 와서 조금만 컨셉을 바꾸면 히트 칠 것 같은 그런 상품도 혹시 있을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라이즈의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 상품이 떠오르는데요. 이 상품은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상품입니다. 히트가 됐던 상품이고 살짝 지금 현재 좀 묻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이제 이끌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약 27.5% 높은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을 버크셔에 투자하고 있는 상위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는 상품이라 다른 상품들과 차별점이 명확하죠.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 그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센세이셔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AI 중심의 빅테크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가치주 성격이 강한 해당 상품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기도 했고, 워렌 버핏 은퇴 소식에 이제 버크셔 CEO가 바뀌면 포트폴리오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CEO 투자 스타일이 버핏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해당 상품은 마케팅 방향을 조금 바꾸면 히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추종 ETF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안전한 우량가치 포트폴리오나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탑 10 종목으로 리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또는 직관적으로 ETF 이름을 리뉴얼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디어는 너무 잘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해주세요. 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뽑는다면 에이스 글로벌 자율주행 액티브 ETF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은 이미 사실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거든요. 레벨 2 수준의 ADAS 준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주요 완성차에 적용이 돼서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유럽과 중국은 모든 신차에 지금 이 기술을 다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역시 2026년까지 모든 신차에 이 기술을 안전 관련 기능 탑재로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다만 진정한 자율주행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은 이미 테슬라를 비롯한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 적용 속도가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 산업 의지에 따라서 향후 더 큰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 액티브 ETF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빅테크 종목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빅테크 종목들을 여러 ETF나 혹은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ETF도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투자 종목도 많이 중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찾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율주행하면 빠질 수 없는 주요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비중들을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이 나중에 좀 더 좋은 상품으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섣부른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연금 계좌의 머스트 해브 키워드를 제시해 준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TDF와 같이 이제 연금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연금 계좌 관리의 핵심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목돈을 모았는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정 상품의 투자를 통해 얻는 단기 성과보다는 일시적으로는 좀 빠지더라도 복리 효과를 통해서 꾸준히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로 연금 계좌를 관리하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때가 당연히 있겠죠. 최근처럼. 여러 자산을 그래서 나눠서 담게 되는데 이런 자산 배분이 사실 내년에도 더욱 중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자산을 배분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나눴다고 하시는데 서로 간에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산을 나눠 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연금 계좌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올인원입니다. 이걸 테마로 설명하면 바로 채권 혼합형 상품인데요. 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단순 안정성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담아가시는 것이 향후 수익률에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럼 안정성도 추구하고 성장성도 한 번에 추구할 수 있는 올인원 상품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게 바로 주식과 채권, 반반 혹은 3대7로 섞어서 채권 혼합형 ETF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로 섞은 상품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서 퇴직연금 내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한 개만 매수해도 주식의 성장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연금 계좌의 제도적 한계도 스마트하게 극복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룰이 있어서 주식 비중 확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혼합형 ETF를 활용하면 이 룰을 넘어서 성장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대 85%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이런 점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키워드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머스트 해브 ETF는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상품 특징 1분 이내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식과 채권 5대5로 투자하고 있는 저희 대표적인 상품으로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채권 혼합 액티브, 에이스 미국 S&P 500, 미국 채권 혼합 50 액티브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이름 그대로 50%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해서 자산의 증식을 추구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미국 단기채에 투자해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미국 달러 채권이 포트폴리오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5라는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동 리밸런싱이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이 올라서 비중이 50%로 넘어가면 오른 만큼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ETF가 알아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반복 매매를 수행하면서 5대5 환금 비율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에 적합한 상품은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S&P 500 주식의 30%, 국내 채권의 55%, 그리고 금의 15%를 투자하는 ETF인데요. 주식, 채권, 금까지 한 번에 자산 배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ETF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세계 최대 헤지 펀드 회사 브릿지워터의 창립자죠.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바탕으로 어떠한 국면하에서도 흔들림이 적으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그러한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분이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까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에 가장 적합한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미국 나스닥 100 ETF 차트하고 제가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ETF의 성과 차트를 동일한 기간 동안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결과적인 측면에서 주식으로만 구성된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당연히 성과는 좋은데, 투자자들의 투자 시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가 심한 나스닥 100 ETF 대비해서는 성과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어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사실 근데 한 개 상품으로는 위험 관리가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머스트 해브 ETF와 함께 분산 투자를 위해서 한 가지 더 투자한다. 또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30초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내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보강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AI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ETF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ETF입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AI 밸류체인 관련 기업 15개 종목에 투자를 하되 약 10%의 일부분을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월분배로 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ETF입니다. 한마디로 연금 계좌에 내 성장주에 투자하는 부분과 인컴을 받는 부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종할 수 있는 그러한 ETF다라고 볼 수 있어서 보강할 수 있는 좋은 ETF로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이 연금 계좌에서 엔비디아 GPU 중심의 반도체 ETF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그 전략을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봅니다. 단순 GPU 중심의 반도체 투자만으로는 지금 맞춤형 반도체 시장 성장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에이스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ETF를 추가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금에서 ETF가 이미 대세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투자 전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ETF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짧은 한 문장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희일비하지 않기. 지금은 40, 50 세대는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인데요. 이 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연금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오르내림에 맞춰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거나 하루 이틀 수익률에 기뻐하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골라 담기. 두 번째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돈을 넣어서 매수하기. 적립식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짧게는 주가가 출렁여도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자산의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결국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여유롭게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격언 갖고 왔습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그냥 건초 더미를 사라. 뱅가드 창업자 존 보글이 ETF 및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ETF는 사실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일컫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ETF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이 바늘에 몰두하는, 그리고 또 너무 잦은 매매를 하는 이러한 투자자분들이 좀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잦은 매매보다는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편에 이어 2편까지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6년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이스 ETF 이호정 부장님과 라이즈 ETF 육동희 본부장님께 경쟁형 상품에 대한 솔직한 평가부터 연금 투자 필수 키워드까지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연금 계좌에서는 올인원 채권 혼합형 ETF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글로벌 자산 배분형 ETF처럼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I 투자 열풍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기와 건초 도미를 사라 라는 조언처럼 연금 투자의 본질은 역시 장기적 관점에 꾸준한 적립식 투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지만 연금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으므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장성 있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마무리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준비하세요.